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맡고 있는 김대엽입니다. 자, 주 1회, 한 주간에 이제 월요일 첫날이고요. 근데 또 7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이번 주 금요일이면 또 8월로 넘어가는 그런 징검다리의 어떤 상황에서 한 주를 시작되게 되는 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네,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미 5부, 4부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경청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6부 순서 맡게 되면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함께 하니까요. 예, 많은 관심 같이 가져주시고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서슴없이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많이 좀 올려주시면 이따가 11시 정도에 제가 제 준비한 내용들 하고 나서 갈 때 좀 더 풍성하게 얘기들 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혼자 떠들면 아무래도 빈곤해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 같이 엄청나게 소통을 못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선 최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일단 좀 제 얘기들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 이리저리 좀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시장은 오늘 같은 날 어때요? 아침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평소에 하지도 않는 계약 공시를 하면서 난데없이 거의 한 3%급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막 20몇 포인트 솟았었는데,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마이너스권까지 밀리는데 2,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 어쨌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조율이 막바지까지 굉장히 줄타기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대도 되고 불안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믹스가 돼 있는 가운데. 어쨌든 난데없이 삼성에서 약 22조짜리 계약 공시가 나와가지고 이게 또 뭐야 이러고서 이제 갑자기 지수가 올랐었는데 지금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지수는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지수가 좀 현재로만 보면 마이너스가 꽤 났을 법한 상황인데 전자라든가 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대형주들 몇 개가 막아주고 있고 지금 등락 비율 보면은 사실 거의 한 1:2 이상으로 내리는 게 많아요. 지난주부터 시장이 그랬죠. 구역구역 처음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랐다가도 못 지키고 내려오고 할 때 보면 늘 내려오는 게 더 많은 장이거든요. 요새 며칠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똘똘이들 몇 개가 시장을 잠깐 판도를 바꾸는 것처럼 하지만 대세적으로 보면 꽤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보면은 내린 종목들이 항상 많은 장이라는 거는 시장이 사실 질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똘똘이로 피하면 돼 이런 거지만 막상 쉽지 않잖아요. 네. 지금 올라가는 3개 축을 보면 조선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전력 인프라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쪽이겠죠. 아무래도 그 협상과 관련된 부분 쪽 일부 종목들 좀 강하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여전히 좀 올라가는 섹터들 아직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전력 인프라 쪽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거기다 이제 삼성에서 대규모 계약했다 이러니까 삼성의 그 파운드리 관련주들 이런 것들 몇 개가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약간 이제 또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뒤 코너들 쪽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제가 약간 가벼운 것 쪽으로 해서 카지노랑 해킹 이슈를 오늘 수익 플러스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카지노는 엄청나게 와서 드랍액이 역대 최고급으로 분기 드랍액이 풀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랍액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칩으로 바꿔가지고 배팅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이니까 현금을 이제 칩으로 바꾼 금액
이걸 드랍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사상 최대. 우리나라 빅3 카지노가 파라다이스랑 GKL이랑 롯데 관광개발이 있는데 분기 드랍액이 그 3자만 합쳐서 3조 4천억이 됐다 그래서 역대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도 최근에 외국인 테이블 한도를 무려 30만 원에서 3억으로 늘린다고 지금은 2천만 원으로 시범 운행 중인데 좀 지나면 3억으로 바꾸나 봐요.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원래 30만 원 이랬던 걸 지금 3억으로 바꾼다? 단위가 너무 크게 바뀌는데 어쨌든 외국인들, 국내인들이 대부분 가는 카지노긴 하지만 이제 외부인들에 대한 유인 요인도 좀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많이 걸어서 많이 따가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지금 카지노는 내방 관광객의 엄청난 숫자의 증가와 함께 굉장히 실적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해킹 쪽도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도 인터넷 대응센터 이래가지고 해킹과 관련된 그런 기관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 여기에서도 이제 해킹이나 사이버 보안 제대로 안 되면 AI 3강 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이 있었고요. 또 주말 사이에 미국의 알리안스 생명이 140만 정도 되는 고객 정보가 다 탈탈 털렸다고 해서 해킹은 크고 작지만 어쨌든 계속 되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단위로 해서 한번 몰아치는 거냐 아니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소소하게 계속 그런 이슈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상 보면 지난번에 SK텔레콤 이슈 정도 나왔을 때 국내 사이버 보안주가 움직이긴 했어도 너무 자잘한 것들이 자주 나오니까 제법 큰 단위. 사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관련된 서버가 털린 거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도 글쎄요, 뉴스를 크게 보도하지 않은 게 MS의 힘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꽤 많은 기관, 특히 핵무기 관련된 기관도 해킹이 됐다고 하는데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왁자지껄하게 보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이슈를 말씀드렸고 오늘 전략주로는 NHN KCP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새는 이제 흐름을 좀 바꿔가지고 관련되는 섹터에서 나온 얘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기타 섹터에서도 관심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캐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법안 발의 이슈나 이런 것들 가지고 좀 기대를 가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에 대책으로 해서나 이런 데서는 꽤 올랐죠. 다날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나 NHN KCP도 4%대에서 한 8, 9%까지 올라가고 이랬는데 본장 오니까 또 에너지는 일정하고 어디에다가 더 우선순위를 둘 거냐 보니까 지금 조선하고 전력기기 또 기타 이제 협상카드 거기다 이제 삼성이 생각지도 않게 파운드리 계약을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파운드리 관련주들 해서 IP 설계하는 회사들 아니면 MPU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코인 쪽의 선점이 약간 좀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약세로 돌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살짝 가 있는 것도 있고 상승폭이 꺾여서 음봉 나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좀 흐름들이 조금 잦아들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시장의 주요 변수는 늘 말씀드리지만 새 정부의 정책인데 오늘 지수가 아까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이럴 때 이 새 정부의 정책 중에 이번 주에 발표될 거라고 주말에 공개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세제 개편안인데 그게 도대체 증시에 이롭게 바뀐 거 맞냐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상속 양도세 부과의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게 도대체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이제 다툼부터 해서 배당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당초 여당 일각에서 주장했던 것보다 이제 요율이 강하니까 이게 배당 분리과세해서 실익이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해석도 있고 분명히 최고 세율에서는 11% 정도 줄어들긴 했으니까 고배당 유도라든가 배당을 찾는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요인이 생겼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적정한 수준인 거냐 이거에 대한 또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 흐름은 그런 거고 지금 산미 합성 카드는 이게 호재로 볼 만한 건 어쨌든 답을 알고 있다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체크를 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안 하면 15%는 불가능한 거니까 뭔가 뭐 억지 춘향식으로라도 하게 된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답은 이미 알고 있어. 지난주 일본과 또 새벽 사이에 유럽을 통해서 답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답대로 할 거냐 아니냐 이런 거죠. 제가 뭐 요즘 그 백지 시험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 오픈북 시험이라고 책 펴놓고 시험 봐라 이렇게 뭐 교수든 누가 선생님이든 출제를 했어요. 답을 알 것 같아. 잘 찾으면. 근데 모두 다 A 플러스 받지 않잖아요. 예. 제대로 답을 옮겨 쓴 것 같은데 평가는 또 극과 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협상 카드가 뭔지는 알고 있어 이런 거고 열심히 두들기곤 있는데 지금 뭐 유럽하고 새벽에 끝났지만 이제 오늘 내일은 또 중국하고 해야 되고 아마 우리나라 지금 뭐 경제부총리의 방미 일정상 거기에 베센트가 맞짱 떠가지고 2대2로 만나는 건 제가 봐서는 거의 31일 날 정도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마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 아까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빨라봐야 8월 1일 새벽쯤 우리 시간으로 걔네가 이제 7월 31일 저녁 시간이 될 텐데 그때쯤 거의 끝장 토론하면서 나올 결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으로 만나는 게 거의 31일밖에 없으니까요. 그날에 맞춰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이게 맞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보면 괴로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저런 우격다짐에 맞춰가지고 각 나라들과 대륙 단위의 그런 조직들이나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지금 들어서 안 한다 정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거고 지금 막 유럽 같은 데서 사실 일부 국가들 위주로는 되게 미국하고 맞짱 뜨자 이런 얘기들도 많았던 건데 저런 식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대세적으로 보면 지금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그냥 휘말려 가지 말고 이 정도에서 일단 멈추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본은 심지어 지난주에 맺었던 그런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고 일단 자동차 관세를 한 반쯤 깎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은 아니죠. 25에서 15로 깎았다. 이런 걸 가지고 일단 좋아하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가 유럽과 일본의 그런 대미 투자 금액만큼 정도 비슷하게 뭔가 맞추면서 25를 15급으로 낮출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시장은 계속 갸우뚱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교차하면서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또 하나 올라가는 쪽이 알루미늄이 또 되게 세게 올라가네요. 삼화알루미늄 상치고 조일알루미늄, 남선알루미늄 알루미늄 종목들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서 또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섹터들을 이것저것 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수혜 섹터 상승은 지난주에 2차 전지 쪽 많이 올랐잖아요. 흔히 말해서 수혜돼서 언제 갈까 했던 그런 섹터들인데 결국 지난주 한 주만 오른 게 아니죠. 그 전주도 사실 올랐고 한 6월 말부터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풀리면서 업황이 좋으냐 이거와는 별도로 리튬 가격 조금 오릅니다. 중국에서 배터리 전기차 감산한답니다. 이걸 가지고 어쨌든 세게 끌고 가는 면들이 있었고 자 악재는 오늘도 약간 그런데요. 자 지금 지수가 코스피가 지금 보합 정도인데 아까 27포인트 플러스였던 걸 아침에 봤는데 지난주에도 플러스 50 나오다가 보합으로 끝나기도 하고 결국은 지금 과열 차익에 대한 부분들 3,200선이면 훌륭한 거 아니야 이렇게 관세 협상 잘 된다고 우리가 올라가겠니 이런 그런 관점에서 과열 차익을 틈타서 나오는 매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관세 협상의 조건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도 일본하고 유럽하고 맞추려면 최소
2, 3천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1,000억 갖고 비빌려다가 일단 제가 봐선 까였다라고 보는 건데 그거에 이제 우리는 한 2천억, 2,500억 정도 디밀면서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LNG 거기다 뭐 비관세 장비 몇 가지까지 해서 밀어야 될까 말까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돈 싸움에서 명분상으로 좀 비슷하게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진짜 말 그대로 성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관점.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대미 투자 뭐 기업별로 했을 때 합쳐서 한 1,000억 불 정도 생각을 했던 건데 이걸 지금 미국이 뭐 4천억 불 요구했다 그래서 그걸 다 맞추기는 어려워도 중간에서 평균 내면 2,50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맞추는 것도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5배나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좀 의심들과 또 화가 나는 거죠 사실. 화가 날 수도 있고 왜 이래야 되는데 근데 뭐 전 세계 어느 똑똑하지 않은 뭐 누가 이렇게 다 뭉쳐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닐 거고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트럼프가 되게 과격하고 뭐 순간적이고 이런 것 같아도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써놓은 거 하나 있는데 이게 유럽하고 일본보다 높으면 안 된다. 관세 15%에 덫에 걸린 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15%에 맞추지 않으면 산업적인 경합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뭐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 이렇기 때문에 15%에 맞춰야 된다라고는 명세가 지금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답은 알고 쓴다라는 오픈북의 시험인데 답은 이미 그게 답정너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15%에 맞출 거지. 그러려면 내가 제시하는 리스트에다가 충실하게 10% 깎을 수 있는 만큼 리스트에 체크를 해. 그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뭐 다른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원래 이뻤지 이러고서 뭐 싸우다가 오냐오냐 해주고 그냥 10% 깎아주고 이럴 리는 절대 없는 거고 일본급이나 유럽 EU 쪽에 해당되는 만큼의 버금갈 정도의 상황들을 제시를 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면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회전초밥집에서 먹고 해갖고 막 접시를 쌓아놨어. 그럼 와서 사람들이 이거 뭐 무슨 색깔로 몇 개 먹었는지 체크해가지고 귀신같이 계산하잖아요. 같은 느낌이에요. 리스트를 제시를 해놓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넌 이 정도였냐 이러면 4%밖에 못 깎지 이렇게 할래 아니면 더 성의를 표시할래 이런 관계 이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든 또 기대값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외부 유튜브 나가서 다음 주에 급락장 나오면 뭐 무조건 사면 이런 식으로 별로 얘기는 안 했는데 하여튼 제목은 이렇게 붙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시장 우선순위대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시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우리 지금 이번 주나 오늘 포함해서 제일 지금 첨예 관심사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일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이거 이슈죠. 여기서 이제 뭐 나오는 거냐? 이거 오늘 조선주 올라가고 하다못해 제가 미트박스에 대해서도 뭐 위아래 등락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농민들이나 축산분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이걸 안 들어주면 트럼프가 호주 쪽에다가 뭐 본보기를 가지고서 다른 나라들 미국 소고기 수입 잘 안 하는 나라들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또 주말에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화나는 일인데 트럼프의 어떤 그 생각과 얘기들을 맞춰가지고 모든 뭐 글로벌 시스템들이 막 작동을 하고 그런 거를 막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뭐 항거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싸워서 뭐 더 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정도에서 대충 합의 보자. 뭐 각 나라들도 그런 생각 하겠죠. 5,500불, 5,500억 불, 6,000억 불 이걸 뭐 단숨에 또 어디 뭐 미국의 어디 은행에다 예치하는 개념은 아닐 거고
트럼프 임기 지나서까지 광범위한 날짜에 걸쳐서 뭐 야금야금 투자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또 나중에는 뭐 무마되고 또 잊어버리거나 정권 바뀌면 또 상황이 바뀌겠지. 뭐 이렇게 하고서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트럼프가 얼마나 꼼꼼하게 이런 것들 또 단속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봐서는 그냥 뭐 10년, 20년 동안 투자할 금액이라고 생각은 안 되는 거고요. 굉장히 단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들어와서 뭐 보증금식으로라도 맡겨 이런 얘기들 하는 것 같거든요. 자,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법제화 이슈가 있고 또 미중 관세에서 나올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 또 세제 개편. 이거는 프랑스 말에서 병주고 약주고 섞여 있는데 시장 내리는 종목이 왜 많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시장에 친화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오늘 해석은 한 것 같아요. 시장이 뭐 많이 무너지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내리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반응은 좀 싸늘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2,500개가 전부 다 관세 협상에 뭐 15% 타결이라는 걸 가지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올라가게 돼도 미국하고 협력 관계가 커지는 섹터 아니면 관세에서 뭐 내가 이득을 봤어 아니면 크게 맞을 거 좀 덜 봤어 이렇게 경합도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산업들만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일본도 지난주에 협상하고 나서 그날 뭐 총리 그만둔다 얘기도 있었지만 장중 4%급을 보여줬잖아요. 저도 비슷한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게 가능한 날짜는 지금 가장 유력한 건 8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8월 1일 새벽에 만약 관세 협상 15%로 만약 타결이 됐다고 하면 8월 1일 날 저는 100포인트장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뒤에 붙여서 말씀드리는 건 항상 있죠. 예. 그게 단계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100포인트장 막 나오면서 시원하게 한번 세게 올라가 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단격 꼭지일 가능성은 오히려 많다 이렇게 판단 들고 또 최근에 2차 전지나 뭐 배터리가 2차 전지죠. 뭐 전기차 이런 섹터들 강하게 올라가고 태양광 신재생 쪽 올라가고 이거 다 중국에서 뭐 지금 이번에 미중 협상에서도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만 감산해라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죠. 너네들이 많이 만들어서 남는다고 서방 세계에다 퍼뜨리니까 혼란해지는 거 아니냐. 뭐 가격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막 내뱉으니까 다른 나라 이제 서방 세계 이제 그 제조업 환경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 나오는 거를 못 참겠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감산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재료가 돼 갖고 지금 주가들을 그래도 끄는 종목들이 지금 꽤 여러 개 나오고 있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간 증시로 봐서도 이번 주 가장 센 거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법 개정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지난주에 일본이 4%뛴 것처럼 우리가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일단 변수는 세 가지예요. 관세 협상이 15로 귀결이 될 거냐의 여부고 FOMC에서 뭐 이것도 공교롭게 8월 1일 날 새벽인데 뭐 금리 동결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뭐 별무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트럼프가 며칠 전에 와서 파월 등 두들기고 갔는데도 이제 여전히 금리를 동결로 했을 때 트럼프가 진짜 막 대노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과연 병주고 약주고 차원인데 감세도 있고 증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가지 나온 것들의 틀을 보면 사실 감세보다는 좀 증세에 가깝죠. 왜냐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어느 정도 허들 이상을 뭐 내는 사람들은 꽤나 이제 부자들 입장에서 관세 배당 소득세를 덜 내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뭐 배당 소득이 되게 작아가지고
종합을 하든 분리를 하든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저런 그 분리과세라는 게 큰 뜻이 있느냐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그네들도 받아가는데 저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지난번에 비유를 드렸잖아요. 대주주 양도세도 50억인 걸 10억으로 낮추는데 개인들이 막 뭐 10억도 안 되는 분들이 막 성질을 냅니다.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 소위 뭐 많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연말쯤 돼서 다들 뛰쳐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우리가 소액 투자가들이 오히려 걱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그 분리과세도 마찬가지예요. 소수 몇 프로가 배당 한 70% 가져가는 게 현실인데도 근데도 분리과세 하게 되면 요율을 팍 낮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할 거면 저렇게 낮춰서 뭐 배당 받겠다고 장기 투자를 하든 아니면 연말 배당 그 분리과세 되니까 연말에 팔지 않고 넘어가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장의 안정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달라는 의지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최고세율이 뭐 49에서 38.5로 낮춰지긴 했지만 큰 변별력이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반신반의가 있고요. 특히나 증권거래세를 높이고 또 양대세의 그 기준을 높인다고 하는 게 이게 해당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섭섭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사실 여기 뭐 물론 제가 다 뭐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지 몰라도 솔직히 10억 넘는 분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요. 그 없는 게 현실인데도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해당은 5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상관이 없는 분들이 태반일 테지만 10억에서 50억 구간에 있는 사람들도 뛰쳐나간다.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런 부분들. 거기다 이제 증권거래세 또 기껏 낮춰놨는데 0.2로 지금 0.20까지로 올린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33% 올린다거든요. 그게 뭐 큰 뜻으로 보면 누구 이렇게 빈번하게 매매를 하냐. 거래세 많이 내지 말고 그냥 똘똘한 거 있으면 묻어두라는 의미에서 거래세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궤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 많은 투자가들의 생리가 백다갈치 조금이라도 먹으면 팔고 또 기회 엿보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욕하면서 거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필 그 거래세 33%나 올리냐 이거죠. 0.15에서 0.20으로 올리게 되면 33% 올리는 효과니까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이런 상황들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세제 개편안으로 뭐 평균을 내보면 사실 좋은 얘기보다는 약간 기대 미흡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오늘 시장 물론 뭐 관세 협상의 최종적인 그 골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값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세제 개편안 때문에 신경질 나고 이런 반응도 약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뭐 시장이 막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 주후반에 관세 타결 되게 되면 슛이 나올 것 같으니까 승질은 나도 많이 팔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누군가 확, 그 뭐랄까 막 분위기가 업돼가지고 몰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한 번쯤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 그게 아마 지금 대부분 공통분모로 생각하고 있는 시점은 제가 보기엔 8월 1일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날 보면 뭐 사서 먹겠다 이런 거보다는 관세 협상 잘 돼가지고 바로 그냥 뭐 기관 외국인들이 붙어갖고 야 드디어 3,500선을 향해서 간다더라 뭐 이런 이제 진군의 나팔이 불릴 때 나는 뛰쳐나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8월 1일 날 보시면 아마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하나오션이 한 8%대 상승에다가 이거 말고도 아까 그 이따가 보여드린 벌써 늦었지만 뭐 세진중공업, HJ중공업처럼 약간 그 조선 그러니까 물론 큰 회사들이 주가 되긴 하는데
이게 짜잘한 데는 상대적으로 도크가 비어 있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뭐 MRO든 뭐든 받게 되면 물량이 넘치니까 옆에 그 중소형 조선사의 이제 도크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HG중공업이 아주 뭐 하수는 아니지만 관련주로서 부각되는 거고, 특히 군산 쪽에 조선소 갖고 있는 세진은 이제 바로 옆에 또 HD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어가지고 물량 좀 떠안는 거 아니야. 이제 떠안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대값이 몰리면서 강한 조선주들 흐름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자, 그리고 네. 아까 삼성전자 위탁 생산 계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올라가는 게 있죠. 뭐 네페스, 아크, 두산, 테스나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뭐 아까 이제 내용들 보시면 알지만 이게 뭐 얘가 1년 그러니까 뭐 한 분기 매출이 보통 한 80조에서 90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 분기 매출도 아니고 사실은 한 8년 정도, 7, 8년에 해당되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일감. 그러니까 뭐 제가 봐서는 한 1년에 2조에서 3조 정도 급이다. 근데 분기에 한 8, 90조 매출이 나오는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2, 3조 매출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 게 정말 뭐 엄청난 거냐? 이거에 대한 뭐 의견의 다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공시 내용을 딱 보고 환장할 때는 와, 뭐 마치 저거 뭐 올해 안에 22조 매출이 더 늘어날까? 사실 그렇게 쳐도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90조 잡고 1년으로 보면 360조 나올 텐데 매출이 여기서 22조라는 게 정말 뭐 절대량으로 엄청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 하물며 7, 8년짜리 계약이다라고 했을 때 예, 어떤 분은 애게게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동안 일감 없이 놀았다 이런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반도체 위탁 계약 지금 뭐 찌라시 비슷하게 나오는 건 어느 업체라고 딱 거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독일 쪽이라는 것 같아요. 독일에 뭐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데 거기랑 어쨌든 계약을 했다라는 것 같고, 사실 이게 냉정하게 보면 모르겠어요. 뭐 약간 마이너 계약 아니야 이거? 뭐 나는 큰 단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의 메이저급 기업들하고는 아닌 건데 뭐 이런 관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삼성이 제가 기억하는 한 무슨 이런 정도 계약을 이렇게 막 밖에다가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놓고 얼마나 반가워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아마 자율공시일 가능성이 높은데 매출 10%가 안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계약 공시를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22조인데 하물며 7, 8년짜리 계약이라고 하면 이걸 뭐 작년도 매출 대비 몇 프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좀 웃긴 얘기고요, 사실. 네. 1년에 다 끝날 계약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걸 했는지 몰라도 제 생각엔 뭐 주가에 긍정적인 바람을 좀 부어야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맞닿으면서 나온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아까 뭐 관세 관련해서 미리 좀 지금 흐름 같은 것들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관세 관련해서는 결국은 자동차 관세가 일본처럼 낮아진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알래스카는 뭐 제 생각엔 이건 그냥 하는 거죠. 뭐 해서 무슨 실익이 있냐는 나중에 따져볼 이슈고, 뭐 일본도 하고 몇 나라가 지금 관심이 크다고 하면 우리도 관세 깎으려면 뭘 못해요. 지금 해야지. 농산물은 제가 결론을 내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할 거겠죠. 예. 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조선방산 원전은 우리가 뭐 미국보다 잘한다 개념보다도 어쨌든 미국이 이제 쇠퇴 있는 아니면 새로 가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방산은 아니죠. 방산이야 걔네들 먹이가 더 좋겠지만 어쨌든
뭐 탄약이든 그런 쪽에서는 또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런 쪽에서 또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대미 투자 카드가 과연 한 2천이냐 3천이냐 뭐 이 정도 수준 안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면서 지금 제일 핵심으로 나오는 건 뭐겠어요? 관세 협상에 우리나라 최고의 지렛대는 이제 조선이다라는 거죠. 기술 이전도 해주고 인력 양성도 해주고 뭐 미국에 가서 아예 조선소 짓겠다 얘기까지도 해주게 되면 가뜩이나 뭐 중국하고 지금 격차가 큰 미국의 조선 업종에 있어서는 높은 관심이라고 뭐 이것도 미국에서는 부인하진 않잖아요. 적어도 그리고 또 일본과의 차별화가 일어났을 거고 뭐 일본하고 조선이 어떤 때는 뭐 맞짱 뜰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우리가 조선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본이 미국한테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섹터라는 거 유니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좀 조선이 오늘 강하게 흐름들이 나오는 거는 미국이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뭐 그 많은 MRO 시장 포함해서 상선도 그렇고 뭐 무기를 아예 고쳐주는 거 말고 배 같은 거 아예 그냥 신조로 짓는데 이런 관계가 만약 돈독해지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도 미국 함정으로 뭐 지금은 법상으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뭐 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는 게 개탄 기분? 적어도 조선 업종한테는 뭐 개탔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하죠. 지금 뭐 3년 4년 정도 일감이 있다 그래도 미국이 지금 워낙 조선 쪽이 쇠퇴해 있으니까 저거 재건하면서 제 생각에는 뭐 최소한 10년에서 한 20년 사이 일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뭐 한 번 있는 것들 뭐 저기 해체하고 퇴역하면서 새로운 배들은 계속 좀 필요로 한 상황들이 앞으로 보면 최소한 제 생각에 10년에서 20년은 먹을거리들이 생겼다라는 관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좋은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렇게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우리한테도 논하는 장사가 될 거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선 이게 노가 날지 아니면 뭐가 아니고 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일은 일대로 해줬는데 이번에 그 일본과 협상처럼 보면은 5,500억 불 투자를 하긴 하는데 수익 난 거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개념이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거라고 하면 우리가 막상 저 미국 가가지고 조선소 비슷하게 뭐 짓고 인수해가지고 뚝딱거려갖고 막 하는데 진짜 마진을 꽤나 먹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엄하게 미국 애들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너네가 와서 일을 하는데 그거 다 관세 낮춰준 대가기 때문에 수익을 한국으로 많이 가져갈 수는 없어 이렇게 해버릴 때 또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이게 방법이 있느냐라는 거고 제가 지금 봐서는 모든 게 다 친절하게 우리 뭐 여러분들이나 전화한테 다 설명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추측에 가깝죠. 뭐 관세 협상이 될 거다부터 15% 맞출 거야도 사실 다 기대값과 추측 아닙니까? 뭐 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될 거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될지 아직도 반신반의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의 명제는 적어도 일본하고 유럽 수준 이후에 맞춰 갖고서 관세를 낮춰야 된다는 이제 숙명적인 그런 숙제가 있는 거죠. 제가 봐서는 어쨌든 뭐 이번 경제부총리는 되자마자 미국 가서 엄청나게 협상을 하고 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기사 중에 보면은 그 트럼프 일기 때 그렇게 날아다녔던 그 양반이 왜 등판을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안 하느냐를 되게 궁금해하는 기사가 있긴 있었는데 저도 사실 그 양반이 나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역할이 잘 없더라고요. 그 국정원 2차장인가는 됐는데 뭐 마크에서 뭘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전면적으로는 뭐 포지션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뭘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왜 제가 기억을 또렷이 하는 건 트럼프 일기 때
굉장히 협상 유연하게 잘해가지고 FTA 승인도 되고 막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때 뭐 당시에는 물론 그때도 악유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되게 성공한 케이스로 끝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 판단을 하는데 이번에 조금 약간 직접 라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뭐 등판이 되거나 이렇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양철관도 살살 움직일까 말까 그러는데 결국은 뭐 지금 알루미늄 주식들이 뭐 어떤 이유로든 올라가는 거인데요. 글쎄요, 이것도 뭐 관세가 원래 50% 아닙니까? 철강하고 알루미늄 뭐 구리까지 50% 매긴다고 했던 건데 뭐 이것도 낮춰줄 수 있단가요? 아마 유럽하고 지금 미국하고 한 거에서는 철강 부분 50%는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알루미늄 주식들이 갑자기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어떤 이유인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생각이 그렇게 든다는 거고요. 지금 오늘 되게 좀 특이한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약하죠. 예, 그 대신 또 한전은 세고요. 근데 또 BHI는 또 세.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원전도 약간 우리가 뭐 SMR 기준으로 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 나온 기사 중에 보면 한전 그 한수원 통해 가지고 미국의 원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랄까 이해 충돌의 상황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티가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생성상 마이너스가 김종현 씨가 아니고요. 김현종 씨입니다. 이름을 바꾸시면 곤란하죠. 듣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철관 이런 것도 뭐 알래스카 어쨌든 이슈랑 또 맞물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엊그저께 전략주를 말씀드렸던 뭐 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성이 또 있어요. 알래스카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미국하고 조인트 벤처로 해가지고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는 굉장히 높잖아요. 저거 빼고 관세를 어떻게 깎아요? 분명 우리나라가 지금 디밀려고 하는 리스트에 알래스카 LNG가 안 들어있을 확률은 제가 봐서는 거의 제로거든요. 분명히 넣어서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고 거기에 우리는 체크를 할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와 산자부 쪽에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왜 반대했지? 국가안보실 2차장이에요, 지금? 뭐 정확히 제가 포지션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약간 이해관계가 뭐 맞물려 있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하고 뭐 이분이 꼭 뭐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기 때 워낙 좀 협상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게 또 그 개인적인 평가들 지금 나오는 기사 보면 이제 혼자 막 앞서갔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이분이 또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 이런 거를 한국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끈이 없다죠. 끈이 없다. 줄이 없다. 이런 거에서 또 이번 협상에서는 좀 뒷편으로 물려난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봐서는 꽤
능력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물론 협상이 뭐 개개별로 다 능력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해본 사람이 그래도 해보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뭐 기재부 출신들 중심으로 협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뭘 해도 약간 좀 아마추어적으로 협상이 될까봐 그러면 더 출혈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뭘 막 던져야 던지긴 던져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또 막 막판에 몰려가면 이거 안 해주면 뭐 큰일 난다 이렇게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가 나왔을 때 그냥 순진하게 다 들어주면은 결국 나중에 또 우리 자승자박이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은 15%에 맞추는 게 명제니까 뭘 해준 거에 대해서 별로 욕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15%에 맞추려고 조금 출혈이 컸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그럴 텐데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또 어떻게 생각들이 나오냐면 굳이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됐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잘했어, 수고했어, 15% 깎는 데까지 이렇게 애썼어, 이렇게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나중 되면 내가 해도 이거보다 낫겠다 이럴 겁니다. 막 분명히. 세간의 여론이라는 게 금방 좀 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초반에야 이제 됐어가지고서 환호를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설펐어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코너에 몰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유럽이 저렇게 돈질을 해가면서 15%로 깎아놨는데 우리가 뭐 적정한 수준의 돈질과 또 여러 가지 패키징 이런 것들을 제안해 갖고 먹히면 되는 건데 먹혔을 때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이런 반응이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뭐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일단은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건 15라는 숫자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뭐 14.9가 된다고 하면 뭐 한 150포인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진짜 우리나라 되게 웃길 건데 15에다 맞추면 저는 한 100포인트 전 나올 것 같고요. 만약 진짜 이것도 기분인데 14.9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50포인트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장이. 일본보다 0.1%더 낮아졌어 뭐 이런 거. 그거 커요. 실제적인 실익은 없는데 증권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으로는 아마 눈이 뒤집힐 만한 그런 성격의 숫자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왕 0.1 차이면 진짜 14.9로 하는 게 더 좋긴 좋죠. 그렇게 될런지는 아마 15에 맞추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뭐 하한선을 거의 15에다 두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뭐 한국이 뭘 더 해주니까 14.9에 맞췄어, 14.5에 맞췄어 이렇게는 뭐 약간 특혜다 이런 느낌이라 좀 안 받을 것 같고 15 정도면 그냥 만족해 이럴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 정도 써내서 체크리스트가 완성된다고 하면 그 정도에서 끝내 이렇게 하겠죠. 자, 지금 우리나라가 막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게 일본과의 수출 경합 주요 품목들 자동차, 기계류, 전기전자, 화공, 화학, 뭐 고무 제품 이런 거에서 아주 첨예한 미국 내 경쟁률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삐끗할 수 없다라는 이제 절박감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엊그저께 이거 기사로 나왔던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우리 조선 분야가 미국 측에 관심이 크다. 얼굴들은 이게 지금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 하여튼 조선협력이 제1의 패키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 관련해서 여기 제조사, 뭐 엔진, 선박 보수, 피팅 밸브, 보냉제, 여기 뭐 H중공업이 해양 방산이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만 선박 기자재, 뭐 탱커, 세전중공업, 뭐 이런 거 포함해서 LNG 강관도 이게 사실 뭐 알래스카로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배 만드는데도 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하여튼 흐름들이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오늘 시장에서 제일 바라보는 게 미국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미국 시장에 우리 조선 업계가 가서 할 부분들은 많다.
나중에 돈 된다 이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이거 돈 버는 거 맞아? 이거는 나중에 의심할 부분이고요. 지금 그게 의심이 된다고 하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체크 못 합니다. 이거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깎여야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많이 깎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안 깎일 리가 있나요? 무역 수지 계속. 그리고 뭐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그러잖아요. 관세가 깎여도 어차피 15%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미국에 뭐 진출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더 캐파가 그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생산기지가 조금씩이라도 더 이전되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여전히 15%는 최소한 맞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굳이 왜 15% 비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 결국 우리나라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예,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다 나중에 이제 따져볼 이슈인데 그걸 다 따져보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손 못 들어요. 예, 따져보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진짜 뭐 이것저것 따져본다라고 하면 도저히 손을 못 드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 뭔가 모면을 해야 돼? 아니면 다른 나라 뭐 특히나 경합도가 높은 나라와의 관세율을 우리가 불리하게 가져가면서 뭔가 할 수는 없어. 이런 이제 절박감 또는 예, 참 이제 아까 제가 함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이제 함정에 같이 빠져버린 거라서 그냥 비슷하게는 맞춰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지금 관세 아이디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 조선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뒤밀고 있다라는 거가 현실인 거고 자 지금 유럽하고 새벽에 끝났어요. 예, 새벽에 이제 끝났단 말이죠. 예, 새벽에 끝났다 이런 관점이고 중국하고는 90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자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지니어스법이 벌써 통과가 돼가지고 막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해서 막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얘기들만 엄청 많지 서너 달째 뭐 한다 만다 어디가 손들었다 이런 걸 가지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여러 개 나오긴 나왔지만 일단 법이 없으니까 뭐 규제든 뭐든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뭐 이번 주에 누군가는 발의를 할 것이다. 이제 여당도 야당도 네, 나름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이번 주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자, 카드사들도 다 모여가지고 TF 회의한다. 예.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됐을 때 그냥 카드사 보면은 비시카드나 마스터카드 이제 글로벌 카드들도 이게 예, 환전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컸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그런 수수료가 거의 안 든다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예, 수익 쪽에서 타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얘네들은 나름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또 생존한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관련해서 예 지금 뭐 어제 뭐 기재부 쪽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공문이 돌긴 했는데 어쨌든 법인세 인상 이슈, 대주주 기준 강화, 또 증권거래 이거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시장 마이너스적인 요인이에요. 예, 법인세 늘려주는 올리는 게 뭐가 좋아요? 이게 결국은 또 먼저 정부 얘기를 하는 건데 하도 해프게 써가지고 이제 세수가 빵꾸 나서 뭐 이거 채우려면 세금 좀 걷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지수 5천원 또 보내겠으니까 감세 정책 중에 하나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용두사미처럼 비슷하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막 파격적으로 낮춰서 고배당도 유도하고 배당 소득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런 이제 니즈를 찾으려고 했던 건데 뭐 최고 요율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갔고 하다 보니 뭐
약간 유야무야까지는 아닌데요, 물론. 네. 원래 생각했던 결기는 다 어디 갔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이게 이제 증시 플러스 요인인데 약간 기대값이 이제 낮아진 거죠. 최대 요율이 뭐 38.5%다 이러니까 아 이거 뭐 분리과세라고 했는데 너무 센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 물론 뭐 배당소득으로 3억씩 타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뭐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들 텐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주주 양도세와 약간 이제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다라는 거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동양철강도 막 11%짜리 돼버렸네요. 넥스틸이라든가 하이스틸 뭐 이런 것들도 살짝 또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자, 지수는 마이너스인데 올라가는 건 명확하죠. 지금 관세 협상 쪽에서 어쨌든 조선이라는 게 가장 우뚝 서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부 섹터들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 10개 이상 있다 보니까 뭐 철강을 비롯해서 조선기차제, 본행제, 뭐 아까 작은 중공업 기업들 또 큰 기업들, 뭐 이거 가리지 않고 하여튼 조선 섹터의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다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리튬 가격 의외로 요새 올랐죠. 제가 그 미국에 글로벌 엑스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 주말까지 가격을 좀 긁어왔는데 6월 말에 바닥치고 6월 중순에 쌍바닥 비슷하게 치고 꽤 올랐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도 중국도 그 2차 전지 쪽 또 앨범알 그런 기업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앨범알이 지금 바닥에서 39% 올랐고 한 달 동안 호주에서도 관련되는 리튬 관련주가 뭐 55% 60%씩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림 나오는 거죠. 최근에 리튬자 붙는 애들 뭐 3일째 강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것들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증권도 이게 스테이블 코인 안 뺏기려고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인 것이 24시간 여러분 증권 투자 이거 가능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이거 너무 기쁘실까요? 저는 근데 이거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 대체거래소만 12시간 하고 KLX는 6시간만 하고 이게 뭔 웃긴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나스닥도 최근에 이제 연말인가쯤에 24시간 한다고 그럽니다만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다 24시간 돌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앞장서면서 영국과 유럽, 동남아도 지금 거래 시간 연장을 만지작거리는데 결국은 24시간으로 갈 거란 얘기죠. 코인처럼. 우리나라도 글쎄요. 증권 쪽에서 물론 반대하겠죠. 뭐 인원도 많이 필요해. 24시간을 어떻게 눈 뜨고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할 테지만 결국은 세금의 눈먼 당국에서 은근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겠죠. 24시간 하면 아무래도 세금은 더 거칠 거 아니에요. 24시간 계속 도울 때 자다 일어나면 또 하고 하다 피곤하면 또 자고 이런 것들 하면서 어쨌든 코인처럼 지금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장. 와 나중에 진짜 누가 몇 분은 아마 몇 시간 뭐 며칠 연속으로 밤새다가 산화하는 분도 있을 법한 재료인데 사실은 하우스는 좋아하겠죠. 하우스 증권회사는 좋겠죠. 증권회사는 어쨌든 야밤에도 새벽에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생길 것이니까요. 자 전력 인프라 쪽이 뭐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 LS가 지금 미국에 투자를 검토하거나 확정지었다고 하면서 오늘 또 효성 뭐 실적도 잘 나오다 보니까 아침 대체거래소부터 해서 뭐 15%대 가까운 상승을 계속 벌리고 있고 산일전기, 일진전기 이런 것들도 곁다리로 같이 올라가면서 강한 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궁 지금 천궁2인데 천궁3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있었는데 하나를 근소하게 꺾고 LIG 넥선이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ETF 상승과 하락을 돌아보면 역시 조선주, 하나그룹주, 2차전지 이런 거에서 상위권이 나왔고 안 된 거 반도체 전공정,
네. 미디어 콘텐츠, 미국 양자, 뭐 게임 이런 것 쪽이 좀 약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의 주류다. 2차 전지 쪽도 좋아요. 아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비교적 좋았는데 지금 LNF도 올라가고 뭐 에코프로도 올라가고, 네, 2차 전지 흐름도 네, 비교적 네, 좋은 그림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계속 뭐 소외 섹터라고 소위 불리는 섹터에 이제 강세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디밀 수 있는 그런 섹터들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강한 거죠, 뭐 지금. 네. 자, 네, 그리고 오늘 예, 뭐 북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새벽에 뜬금없이 김정은의 네, 여동생이죠. 예,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를 해대면서 그 전에 뭐 한국 대통령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대북 방송 중단은 진작에 안 했어야 된다. 뭐 지금 새 정부의 뭐 제안들이 여러 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제안도 흥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물론 뭐 반응이 아예 없는 것보단 나온 게 낫는데 뭐 내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뭐 욕지거리 써놓은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북한 대북 관련주들 보면 반응이 그냥 좋아하기도 애매하고 안 좋아하기도 애매한 뭐 그런 정도? 그냥 어차피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우리 새 정부 입장에서 저렇게 뭐 흥미 없다고 하니까 그만하자 이럴 건 아닌 거예요. 계속 뭔가 또 던질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마음을 좀 돌릴 때까지 던질 수도 있고, 제가 봐서는 제안에 흥미가 없다고 해도 기가 막힌 제안이 나오면 흥미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계속 던질 거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오늘 리포트는 두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 고영이 좀 좋아 보였고, 그리고 아까 세진중공업이 진짜 좋아 보였는데 오늘 굉장히 큰 상승하면서 흐름들을 강하게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11시 한 2분까지 흘러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질문 올려주신 거 있으면은 좀 답을 드리면서 또 시장이 변하는 것들 좀 살펴보면서 후반부 한 20여 분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좀 내려와 볼게요. 제가 질문을 주세요라고 했던 게 아까 한 10시 한 1, 2분 정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은 조금 지금도 올려주셔도 됩니다. 막판에 예, 지금 밑으로 훑어가면서 예, 얘기를 드릴 거니까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올려주시거나 질문을 주시면 제가 뭐 주관적으로 답이 좀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예, 빼지 않고 답을 드리면서 후반부 진행을 해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네, 그게 이제 그 계약 금액의 함정인데 22조지만 7, 8년으로 보면 뭐 한 2, 3조 아니냐, 이게 뭐 대단한 거냐. 근데 그냥 가전제품 납품이었으면 이렇게 호들갑 안 떨었겠죠. 예, 삼성에서도 사실 그동 파운드리 라인이 거의 놀았다 뭐 이런 느낌도 많았는데 연 단위로 한 3조쯤 돌릴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따냈다. 이게 이제 완전히 그거죠. 그 마른 호수에 뭐 물 들어왔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봐선 이런 그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삼성의 매출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저 정도를 굳이 공시까지 했다라는 건 그만큼 예, 빈집에 물 들어왔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예, 빈집에 소 들어왔다 뭐 이런 느낌. 예, 일단 반갑다, 이런 걸 시장에서 좀 알아주시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2.7%나 3%좀 올라갈 만한 건인가 이렇게 보면 약간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숫자의 파괴력만 보면. 근데 숫자의 파괴력보다는 그 들어온 상대방, 뭐 정확히 회사는 아니지만
파운드리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막 삼성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싶었던 그런 섹터인데 여기에 어쨌든 8년 동안 장기 계약이고 그 계약 구면은 뭐 나중에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물론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7, 8년 이렇게 뭐 장기적인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안도감 이런 것들로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좀 시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마이너스 20이에요. 마이너스 20장입니다. 오늘 장은. 뭐 아까 세제 같은 걸로 좀 뿔이 났을 수도 있고 유럽도 저렇게 했는데 우리가 과연 맞출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도 살짝은 있을 법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삼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 조선의 하부 섹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2차 전지 쪽 소재단이나 이런 거에서도 꽤 강한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방산이 뭐 그 친구는 왜 이리 많이 가나요? 뭘로 많이 가는데요? 방산?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고 미중 무협이 잘 되면 얘기해 준 기업들이 당장은 난리가 나겠죠. 자동차의 완성체나 부품 일본하고 비슷한 반응 나와요. 정상 아니에요? 뭐 현대차 10%씩 올라가고 이 정도 나와야죠. 일단은 우리가 미국에 기여를 할게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단에는 도움이 될 텐데 수익이 날지는 나중 문제예요. 그거는 당장 우리가 뭐 수익이 안 되니까 참여하면 안 되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약간 똔똔이라고 해도 지금 가서 뭐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정부에서는 물론 뒤에 이제 회사별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덜 보는 기업, 뭐 더 보는 기업 이렇게 있을 테니까 나중에 어떤 조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관세를 최소한 10% 낮춰야 된다 이거에 모든 역량이 집중이 돼야 되니까 나중에 돈을 버니 못 버니는 차후 문제다. 지금은 미국이 저런 것들에 우리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15% 오케이 이렇게 할 거냐에 대한 관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그러게요. 금융주는 당연히 뭐 대통령께서 주말에 금리 장사 너무한다. 뭐 얼마 그러니까 사실 금요일에 두 가지 뭐 주말 사이 터트리셨는데 하나는 이제 SPC 공장 가가지고 야간 잔업 못하게 만든 거 뭐 그거는 어쨌든 인권이나 뭐 위험 방지 차원에서 뭐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은행들에 대해서 이자 장사 너무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뭐 금융위에서 은행권들 다 모여가지고 아마 또 무슨 또 사회 공헌이니 뭐니 또 뭔가 막 되게 내놓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대 마진을 크게 확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감이 있으니까 은행주들한테 뭐 전혀 반갑지 않죠. 오늘 장 빠지는데 한 70-70%는 은행주 약세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은행주도 어쨌든 주식인데 얘는 왜 못 가게 만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억울할 수가 있는데요. 대의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이게 은행주가 최근에 뭐 안 오른 것도 아니고 맨날 신고가 내고 있었던 거가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가 되게 뭐 이익을 덜 보게끔 구조화된 얘기가 나와. 방금 잘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은행주 파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배당을 많이 주니 뭐니 해서 은행주 좋아요. 뭐 엊그저께 뭐 KB금융 장중 6% 올라가고 좋았는데 근데 저렇게 쇼를 해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식이 뭐 예전에 대통령도 다 어떤 분야 뭐 통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통신 회사가 왜 저렇게 돈을 그냥 버는데 뭐 이런 거 하면서 매 정권마다 통신료 깎는 거가 뭐 제일의 공약처럼 느껴졌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은행도 그냥 자율영업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이걸 억지로 줄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뭐 이론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과다한 뭐 수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범위 내로 좀 줄여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은행들이 아무래도 마진 포기하고 예대 마진을 조금 더 그 간격을 좁히던지 아니면 사회공헌이란 말로 뭐 일부 또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원해 준다, 뭐 저리 대출 해준다 이러면서 또 생색내기 하겠죠. 그래서 뭐 거래 금액, 그러니까 기여한 바가 뭐 1조니 2조니 이러면서 꽤나 이제 이익을 줄이는 식으로 뭔가 도출을 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이제 주가에는 당연히 안 반가운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금융주가 오늘 약한 거. 근데 그동안 안 갔다 약한 건 아니죠. 예, 요새 많이 올랐던 거고, 예. 조금 조정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관세를 올려서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를 부담한다 이런 게 이제 결국 제3국의 논리란 말이에요. 왜 관세를 우리한테 더 거두려고 그러지? 우리는 그냥 관세를 그럼 더 가격에 녹여가지고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데라는 건데 실제 꼭 접점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또 장사를 하고 싶으니까 팔려면 전부 다 관세를 적용해서 가격에 반영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 안 하고 우리끼리 마진을 축소하면서 뭐 녹여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의 결론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또 경쟁이 붙을 거고 마진을 덜 먹고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는 쪽에 예, 매출이 늘어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이 나오게 되면 결국 트럼프가 생각하는 관세로다가 미국 시민들이 피해 안 본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엊그저께 기사 보면은 관세가 너무 많이 거치는데 이걸 미국 시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이쪽이 우리나라 이거 이번에 소비 쿠폰처럼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뭐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눠준다. 그럼 그게 어쨌든 미국 시민들한테 뭐 나간 게 돌아온다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조삼모사식이지만 일부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또 미국 시민들이 뭐 예, 일부는 싫어 이러겠지만 뭐 대부분은 또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예, 미국 시민들이 무조건 피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잦아들 수 있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주인공은 자동차랑 조선하고 방산, 원전, LNG 뭐 이런 정도겠죠. 예. 금요일쯤 되면 중국 관련주? 뭐 중국 관련주는 왜요? 미국과 일본과 미국의 핵훈련? 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한대요? 예. 요새는 그런 얘기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갑자기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한다는 얘기를 왜 꺼내는지 모르겠네요. 살 종목이 안 보인다. 예. 그렇죠. 당연히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많은데 살 종목이 잘 안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예. 올라가는 거는 아주 일부 업종에 한정돼 있어요.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됐거나 뭐 늘 AI 관련해서 나오는 전력 인프라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살 종목이 안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예, 지금 센 것들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6, 700개밖에 안 올랐어요. 내린 게 1800개, 1900개. 여러분들이 판때기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면 빨간 거보단 파란 게 한 2배 가까이 많을 텐데, 2배 이상 많을 텐데 여기서 내가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만한 것들이 잘 안 보이실 게 뭐 뻔하지 않을까? 잘 안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만 합니다. 지금 생각은 예.
오르는 게 드문 상황이죠. 지금 오르는 종목이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터프해졌네요. 오른 게 500개, 내린 게 지금 2000개인데 오른 종목 안에서 내가 아무래도 매매를 하고 싶어 할 텐데 살 종목이 잘 안 보이시겠죠? 예. 자, 그리고 그다음에 네. 캐나다 AAIC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AIC가 뭔가요? 예. 캐나다에서 열리는 학회 얘기인가? 예. AIC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학회인 것 같은데 저는 글쎄 별 느낌이 없네요. 알츠하이머 쪽으로 뭐 위고비나 이런 것 좀 확실한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우리나라도 몇몇 개 업체들이 경쟁을 하지만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는 그렇게 퍼스트 인 클래스라든가 뭐 이런 급의 지금 신약이라는 게 잘 없고 좀 답답한 상황 아닌가요? 딴 거에 비해서 뭐 오히려 항암이나 비만에 비해서는 좀 더딘 섹터 아닌가 싶기 때문에 뭐 짠하고 뭔가 나와가지고 조명을 받는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법인세 올리는 거랑 대주주 요건이나 이런 거 어쨌든 시장에서는 약간 어쨌든 증세니까 증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뭐 증세를 왜 하는데라는 맥락까지 이해를 하면 뭐 문마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증세를 한다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고 이제 그걸 상세하게 한 감세가 또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그런 느낌이 있겠죠. 감세도 하고 증세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할 거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왜 어느 건 늘리고 어느 건 줄이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뭐 증권도 이자 장사 한다라는 걸로 눈총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은행 쪽은 뭐 제가 봐서는 어쨌든 대통령의 그 째려봄이 있는 거니까 주가가 조금은 좀 움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전력국도 뭐 전력 나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덥다는 둘째 문제고 일단 AI는 뭐 한다. 그때 데이터 센터 많이 필요하다. 전원이 모자라다. 원전이든 신장이 있든 해야 된다. ESS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은 저는 아직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력 쪽은 결국 하는 게 맞죠. 지금. 그러니까 AI를 안 하겠어 이런 순간 전력은 다 파는 게 맞는데 결국은 전력의 이슈가 나오는 건 AI거든요. AI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해서 모든 아이디어가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AI를 안 합니다. 뭐 전 세계가 우리는 AI를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 굳이 할 필요는 뭐 전력주 굳이 얘기할 건 없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AI를 열심히 할 건데 전기가 모자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전기는 뭐 아직은 유효한 섹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선반영이 장중엔 됐는데 결국은 다 제자리에 왔다는 거죠.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일본이 올랐어. 그리고 와 오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뭐 다 제자리 왔잖아요. 선반영된 부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제자리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다가도
꺾이고 해가지고 제자리. 여기 지금 코스피 지수 보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최근에 지난주 초반에 일본 뭐 관련해서 이슈 맞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박스권 돌파하기를 했나요? 뭐 하게. 그냥 그날 그 당시에 잠깐 좋아하다가 원위치돼서 내려가고 이번에 한 4, 5일 정도 계속 장중에 뭐 플러스 아까도 오늘도 안 그랬나요? 27포인트나 플러스 나다가 지금 고점에서 마이너스 40 나오고 있는데, 반영이라는 게 사실 지금 뭐 물론 일부 통상과 관련해서 LNG든 뭐 철강이든 일부 종목들에는 영향이고 조선 같은 거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뭐 일본이 관세 협상 어쨌든 뭐 윈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그냥 쫙 한 2, 3일 올랐던 거 흐름은 하여튼 우리한테는 아직 안 온 거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워낙 번갯불에 콩고 먹는 듯하게 반응이 나올 거라 뭐 일본이 2, 3일에 걸쳐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한 3시간에 걸쳐서 나올 수도 있죠. 100이 오르든 100. 지난번에 그 2021년도 제가 맨날 1월 11일 날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1월 11일 날 아침에 플러스 100 나오다가 결국 마이너스 50으로 끝났어요. 그날. 위에서 마이너스 150으로 끝났거든요. 이런 날이 나오면서 6월까지 장이 쉬었다라는 거 보면은 우리 시장도 이런 걸 이제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게 이번에 관세 협상에 뭐 무난한 타결 이런 걸로 한번 슛이 나올 텐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관세가 새롭게 더 애드가 됐다라는 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되면 이게 과연 엄청나게 기뻐할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곱씹어 보게 되겠죠. 관세가 25가 맞을 거 15가 됐다며 막 이 정도면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15라도 맞은 건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우울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 그런 해석이 나오겠죠. 아까 그 러트릭인가요? 뭐 상무장관이 2주 내로 반도체 관세 또 매긴다고 했으니까 반도체 관세, 바이오 관세는 제 생각에 이거 따로 품목 관세로 해서 안 떨어질 것 같으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유럽하고 하면서도 약간 그 악유가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은 지금 바이오 관세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바이오는 아직 관세도 안 매겨졌지만 같이 묶여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별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바이오는 아직 없죠. 관세가 없는데 한 2주 내라고 아까 상무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그 정도 안에서 뭔가 또 이 반도체는 또 25다 뭐 이럴지 바이오도 그러니까 원래 걔네들은 그랬잖아요. 그 어쨌든 국내 와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뭐 1년 정도는 저율로 매기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이제 고율로 매긴다 그랬으니까 뭐 제 생각에 10% 15% 이렇게 했다가 1년 지나서 100% 이럴 수도 있어요. 1년 내로 와서 빨리 뭐 만들어 뭐 이렇게 지금 속도전을 요구하게 될 확률도 있긴 있거든요. 지금 아마 처음에 관세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쇼링 해서 올 기간은 일부 좀 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세게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년 있다가 결국은 가야 되냐. 고율 관세 그럼 가야 되잖아요. 고율 관세 안 맺으려면. 다른 방법이 뭐가 1년 내에 트럼프가 아주 온순하고 착해지거나 아니면 뭐 생각이 완전 바뀌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지금의 뭐 뒤밀고 있는 카드나 이런 것들이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내로 이동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지 우려들이 나오게 될 거고 관련 업계들마다 또 대응의 수준에 따라서 아마 주가들이 좀 향방이 바뀌겠죠. 1년 있다가 만약 50 내지 100% 맞는다고 했을 때 그냥 진짜 안 가고 막 미국의 비중을 최소한 줄이면서 뭐 견디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뭐 제약바이오단이나 이런 데서 뭐 안 그렇겠습니까? 딴 데를 가지고 어떻게든 버티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미국 비중이 워낙 큰데 이거는 못 견디지라고 해서 빨리 발표되자마자 뭐 입지 알아보고 그냥 빨리 져가지고 1년 내로 어떻게든 해보자. 뭐 미국은 뭐 짓겠다고 하면 요새 허가가 빨리 난다며요. 우리나라는 엄청 느리지만 뭐 빨리빨리 내주면 빨리빨리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가능하겠죠. 자, 하여튼 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해도 또 이제 그 일종의 뭐 삼각 파도가 또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바이오랑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관세 얘기가 없는데 이게 최소한 2주 내로는 나올 것 같아. 지금 이런 얘기가 또 돌고 있으니까 참 이게 첩첩산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딱 맞겠죠. 뭐 하나 좀 될 것 같으면 또 딴 게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행의 본질이 이자 장사건 맞죠. 근데 뭐 흔히 말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나치게 많이 번다라는 느낌 아니겠어요? 은행이 그냥 뭐 사기관이냐, 공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맨날 이제 정 맞는 건데, 아니 원래 뭐 생각했던 수준만큼 벌면 되는데 이제 이번에 뭐 장사 너무 잘했다 이런 뉴스 나오니까 또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죠. 왜 너네만 계속 잘 벌고 있는데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뭐 은행주들이 주가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올랐는데 어쨌든 좀 브레이크가 걸리게 생겼다는 거죠. 뭐 이번에 이제 SPC도 보면 깨갱하고서 야간 작업 뭐 줄이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4년하고도 한 10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아직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기간이고, 관심을 크게 갖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뭐 그게 주목을 받는데 그게 항상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째려보면은 안 좋은 거고 칭찬하면 좋은 거고, 그런 결과들이 있다는 건 뭐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통신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옛날식으로 보면 배짜라로 엄청나게 수익 올리면서 할 수 있었는데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단톡법 이슈도 있었지만 이번 폐지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뭐 마진이 그렇게 막 엄청 나오느냐? 꽤 벌죠. 뭐 KT 같은 거 이번에 꽤 수익이 나오고 잘 벌고 있다인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너무 벌면 또 얘기 나오게 돼 있어요. KT나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공공성이라고 얘기 나오는 기업들이 너무 벌면은 너네가 왜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은행 주식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 화가 날 수 있는 얘기들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뭐 제한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또 우리나라 현실이다. 너무 잘 나가면 분명히 제약을 맞는다 이런 거죠. 물론 뭐 삼성전자가 끝장나게 벌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말 없겠지만, 약간의 이제 공공재 개념의 회사들은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좀 있다라는 것도 약간의 감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진행하다 보니까 11시 반 흐름이 왔네요. 자, 이 시간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내일 다시 7월 29일 날 또 다른 뉴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또 10포인트쯤 꿀렁꿀렁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월말 월초에 있을 그런 이벤트를 기대하면서 아직까지 밀리면 산다 이럴 거예요. 개인 투자가분들 뭐 일본에서 예를 봤으니까 또 오늘 뭐 모르긴 몰라도 유럽 시장 오늘 오르지 않겠어요? 네. 뭐 대충 합의 봤다 이런 거 가지고 오를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유사한 그림을 그리면서 뭐 밀리면 산다 이 관점으로 아직은 버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주기가 그러니까 환호하는 그 주기가 짧을지 뭐 2, 3일이나 될지 아니면 2, 3시간일지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주후반에 다시 한번 첨예하게 얘기를 나눌 얘기들이고 일단 오늘은 관세 협상의 기대감과 관련된 섹터들이 여전히 강하다. 요게 핵심이니까요. 네.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한 6부 순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점 하시기 전에 7부까지 마저 들으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